2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일단 비대칭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셨는데, 사진에서 같이 보시면 코는 잘 내려와 있지만 사진상에서 오른쪽, 왼쪽이라고 보셨을 때 인중은 오른쪽으로 조금 틀어져 있고, 그래서 윗입술 보시면 오른쪽으로 보시고 있고요. 아래턱뼈로 내려갈수록 왼쪽을 보고 계시죠. 이럴 때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어느 쪽 얼굴을 선호하시냐 이렇게 여쭤보고, 잘 모르신다고 하면 셀카 찍을 때 어느 쪽으로 찍느냐 이렇게 여쭤보는데,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볼륨이 좀 적은 쪽, 그리고 굴곡이 적은 쪽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얼굴, 사진상에서 오른쪽 얼굴을 선호한다고 보셨을 때에는 왼쪽 얼굴을 오른쪽 얼굴로 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왼쪽 얼굴에서는 일단 볼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데, 중안부 볼륨을 저는 과하게 한 번에 많이 줄이는 건 추천 안 드리고 이쪽 볼륨을 살짝씩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, 여기는 거의 다 지방이 있는 부위고 제가 만져봐야겠지만 아마 사각턱 근육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한쪽으로 사각턱 보톡스가 들어가거나 혹은 지방 분해 주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마 지방 분해 주사를 하시고 나면 조금 리프팅이 같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은 나이가 29세, 30세 미만이시기 때문에, 그리고 리프팅 경험이 없으셔서 뭐 리니어지나 슈링크 같은 비교적 약한 하이프 레이저 혹은 좀 통증이 내는 거 우려하신다. 그리고 중안부도 약간은 이제 팔자랑 눈밑 꺼짐이 보이고 있어서 중안부 리프팅도 같이 하고 싶으시면 올타이트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올타이트도 이렇게 조직의 비대칭을 잡는데, 교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가장 큰 거는 사실 비대칭 고민이라고 했지만 네. 피부도 많이 뒤집어진다고 하셨잖아요. 그건 이 정도로만 관리해줘도 괜찮을까요? 일단 어렸을 때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, 물론 당연히 1번은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시는 건데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없기가 쉽지 않죠.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유독 사진상에서 왼쪽이 조금 더 트러블이 있으시죠? 한쪽만 트러블이 있으신 걸로 봐서는, 조금 더 심한 걸로 봐서는 혹시 이쪽으로 뭐 핸드폰이나 그리고 베개 같은 거, 베갯잎 같은 게 적당히 주기에 맞춰서 잘 교체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, 유독 한쪽만 더 피지 분비가 왕성하게 일어나시고 계속 트러블이 나는 분들이 흔하시거든요. 약산성 클렌저를 기본으로 사용하시되 트러블이 어느 정도 날 때에는 약 알칼리 클렌저도 같이 사용을 해주시고, 제로이드도 좋고, 제가 화장품 추천을 어느 거 하나를 드리진 않지만 가장 필요한 건 일단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거고, 유수분 밸런스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건 수분 공급이거든요.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서,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트러블 피부기도 하고 토너를 굉장히 여러 번 레이어링 했었어요. 토너를 레이어링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엄청 열심히 흡수시키고, 이후에 진짜 제일 리치하지 않은 그런 좀 가벼운 제형의 수분 위주의 앰플, 그것도 충분히 흡수를 시키고 이제 앰플을 한 두세 번 정도 사용하고, 그 위에는 좀 가벼운 제형의 로션으로 하는 정도로 기초를 하고 있고, 제로이드 중에서도 텍스처가 되게 여러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너무 리치한 텍스처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내원하셔서 메타뷰를 찍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T존이랑 얼굴 테두리 쪽으로는 좀 피지 분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2에서 4주 간격으로 하이드라 페이셜로 모공도 좀 클렌징을 해주시고, 안에 수분 하이드라 락으로 좀 넣어주시는 것도 좋고요. 이때는 너무 막 홍조 레이저나 뭐 색소 침착, 흉터 레이저 이런 게 들어가셔도 개선되는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. 그럼 너무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피부에 무조건 수분을 많이 넣어주는 물광 주사나 저희 병에서 일단 리바이브를 많이 쓰고 있고, 이런 걸로 좀 피부를 많이 진정을 시키고, 한 번, 두 번 이렇게 압출 치료를 1, 2주 간격으로 받다 보면 점점 그 간격이 늘어나요. 그 늘어나는 와중에 또 수분을 계속 넣어주면 피부가 좀 더 재생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치료 혹은 흉터 치료 이런 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물론 제가 직접 만나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흉터나 콜라겐, 모공 이런 쪽으로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포텐자 치료를 할 경우에는 트러블이 더 많이 날 수 있어서 포텐자 치료는 조금 멀리 할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비대칭, 이거 그냥 제 사담인데 비대칭을 이제 보통 교정을 하고 싶으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필러로 빨리빨리 채우는 거거든요. 근데 물론 그것도 되게 빨리 결과를 볼 수 있고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, 이 부분으로 봐서 비대칭을 자꾸 조금씩 필러로 계속 맞추다 보면 얼굴이 계속 커져 있어요. 커져 있고 표정이 어색해지고, 원래 모든 사람의 얼굴은 비대칭이 있거든요.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보면 비대칭이 심한 분들 계시지만, 볼 때 우리가 그 비대칭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이 못생겼다고 보진 않잖아요. 그래서 이 비대칭을 꼭 필러로 데칼코마니처럼 맞추는 것보다는
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헤어스타일이나 가르마나 뭐 메이크업으로 어느 정도 고정을 하시고 이런 비대칭들이 좀 덜 보일 수 있게 피부를 더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탄력, 주름 이쪽으로 개선을 하시는 것도 좀 건강하게 비대칭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. 30대 남자분이시고 사진을 너무 귀엽게 찍어주셨는데 보시면 이제 레이저 제모, 턱보톡스, 스킨보톡스, 써마지 일단 남자분인데 이제 얼굴살이 많지 않으셔서 스킨보톡스랑 써마지 이렇게 피부 전반적인 진피 탄력 위주로 많이 하신 것 같고요. 눈 밑 다크서클이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다크서클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분이 오시면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계획이 있으신지 가장 먼저 여쭤봐요. 물론 오늘 필러 해드리면 되지만 혹시라도 수술 계획이 저는 6개월 이내에 있다고 하시면 필러는 권해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수술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또 여쭤봐요. 필러를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수술 전까지 피부 탄력만 유지하고 싶으신지. 그래서 필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튀어나와 있잖아요. 불룩한 부분이잖아요. 이 불룩한 부분에 필러를 더 넣으면 뭔가를 더 하기 때문에 또 더 불룩해지거든요. 불룩해지면 환자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. 그래서 필러로는 이 경계에 살짝 뿌려드려요. 그리고 이 경계 여기가 꺼지면서 여기도 꺼진 분이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좀 추가적으로 채워드리면 뭔가 이 다크서클, 인대 자국과 혈관, 비침 그리고 우열이 완벽하게 다 개선 안 되더라도 상당히 인상이 밝아 보이고 이 경계, 그림자가 덜 지기 때문에 좀 덜 피곤해 보이고 인상도 밝아 보이는 메이크오버가 가능하고 문제는 다크서클, 눈밑 지방 때문에 이런 부위에 주름이 잘 생기거든요. 피부가 이렇게 표면이 있는데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굴곡이 생겨버리면 당연히 주름이 생기잖아요. 근데 아시다시피 선주름은 한번 생겨버리면 없애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필러로 이런 것들을 채워서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피부가 다시 수축을 하거든요.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필러도 중요하고 이미 생겨버린 선주름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스킨 부스터를 추천을 드리고 그중에 원래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아이리쥬란. 아이리쥬란으로 얇은 종이 접었다 폈다 하면 금세 금이 가버리잖아요. 근데 이 종이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드린 게 아이리쥬란이었고 실제로 다크서클이 좀 그래도 덜 어두워 보이는 그래도 환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한 번에 용량을 많이 한 것보다 좀 꾸준히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요새는 또 많이 하는 게 뭐 리투오, 셀레디엔 같은 사랑 콜라겐 그대로 넣어드리는 시술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조금 이건 물론 제가 직접 봐야겠지만 아마 앞볼도 좀 꺼지셨을 것 같거든요. 인디언 밴드랑 같이. 그래서 이 전체 부위를 조금 환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팔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그림자 찢는 부위를 같이 보면 이 선들이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게 하는 붉은 선들이어서 여기 보이는 다크서클, 인디언 밴드, 팔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보다 더 훨씬 젊어 보이실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나비존과 이제 코와 턱, 화이트헤드, 블랙헤드 그리고 이게 이제 쌓여서 생긴 색소 침착, 여드름이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사진상에서는 솔직히 잘 보이진 않고 사진에서는 거의 색소 침착으로만 보이고요. 지금 색소 침착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포토닝 추천드려요. 그래서 색소들, 염증 후에 남아있는 색소들을 이제 깨주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만약에 계속 화이트헤드, 블랙헤드가 생기면서 좀 트러블이 난다 하실 경우에는 피부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 중에서도 뭐 리쥬란 HB 혹은 리투오나 셀레디엠 같은 콜라겐 제품도 괜찮으시고요. 이 정도 트러블이면 솔직히 트러블이 심한 편은 아니시고 제 생각에 생활 습관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가끔씩 나시는 것 같거든요. 사진상으로는 필요할 때 이제 손으로 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염증 주사를 맞으시거나 병원에 오셔서 필요한 부위 압출하시고 LDN 관리를 받으시면 좀 빨리 피부 상태가 회복이 되실 것 같아요. 저도 제 거 짤 때 병원 와서 선생님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여요. 거울을 보고 해도. 그러면 그 모공 오프닝을 못 찾아요. 그러면 손톱으로 결국 뜯어서 이게 피부에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. 지금 남자분 30세지만 20대 때보다는 상처 안 오는 게 좀 덜 하실 거예요. 그럼 얘가 빨간색 염증이 됐다가 갈색이 됐다가 내 살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느려지면서 계속 이 염증들이 쌓여서 얼룩덜룩 여드름 흉터가 생기신 거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열린 모공으로 깨끗한 바늘로 압출해서 필요한 여드름 짜시고 또 이게 압출 말고 주사가 필요한 염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솔직히 혼자서 100% 구분해내기 쉽지 않으셔서 병원에 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